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연휴를 즐기고 돌아오는 시민들로 공항과 도로 곳곳이 붐볐습니다. 인천공항으로만 10만 명 넘게 돌아왔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조사 결과 직장인 15%는 추석 연휴를 온전히 다 쉬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새벽 중국인 22명이 배를 타고 충남 보령시 대천항으로 밀입국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배에서 뛰어내려 약 4km나 헤엄쳐 왔지만 22명 전원 검거됐습니다. 사라지는 지하수 JTBC 연속기획. 오늘은 땅 아래와 위에 있는 물이 모두 마르면서 20년 만에 호수 수위가 55m나 줄어든 미국 네바다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 뒤 암벽에 있는 흰 띠를 욕조링이라고 부릅니다. 욕조에 물때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흰 띠를 보면 과거 이 호수에 물이 얼마나 차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6년 만에 찾아온 긴 추석 연휴, 꿈만 같았던 엿새간의 휴식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아쉽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죠. 실제 오늘 하루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기차역도 공항도 크게 붐볐습니다. 먼저 무려 10만 명 넘게 쏟아져 들어온 인천공항부터 가보죠. 자, 정인아 기자. 네, 정 기자, 뒤로 보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해외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공항 입국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족, 친구 등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전부터 지켜봤었는데요. 공항 곳곳이 입국하는 사람, 출국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17만 3천여 명이 공항을 이용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어린이날 연휴 때가 하루에 21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였는데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6년 만에 찾아온 황금 연휴라 특히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연휴가 끝나서 다들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고요? 네, 아쉽기도 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방콕에서 파타야랑 두고 다녀왔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 또 10월 9일 하루 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년 여름 휴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연휴 시작되는 날부터 오늘까지 오사카 갔다 왔거든요. 미리 갔다가 인사드리고 연휴가 기니까 좀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네, 고속도로도 한때 많이 막혔는데 지금은 거의 풀렸죠? 네, 오늘은 평소 수준보다 오히려 차가 적었습니다. 저녁 8시 기준으로 서울까지는 부산에서 4시간 40분, 울산에서 4시간 10분, 대구에서 3시간 30분, 광주에서 3시간 40분, 대전에서 1시간 50분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6년 만에 황금 연휴라고 하지만 남들 쉴 때 나와서 일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출근했다는 직장인이 15%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정아람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장안동에서 니트 공장을 운영하는 이예숙 씨는 임시공휴일인 어제부터 다시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납기를 맞춰줘야 되고 또 빨리 이제 만들어줘야 또 그 사람들도 팔아서 이제 또 잘 팔리는 거 리오다도 하고 하니까. 니트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겨울철 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바쁘게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10월 달에도 또 크리스마스 거도 작업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석 연휴에 6일을 다 쉬지 못한 노동자가 전체의 15%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근한 응답자 가운데는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출근한 이유로는 회사 지시가 가장 많았고 2, 3일에 한 번씩 쉬는 스케줄 근무제, 그리고 필수 최소 인원 때문이란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케줄 근무제라 보니까 추석 연휴라고 해도 쉬고 싶지만 충당된 인원이 없다 보니 업무를 해야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하에 대체 휴가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응답자 10명 중 4명은 휴일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모두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충남 보령에선 배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들 붙잡느라고 캄캄한 새벽부터 검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인 22명이 단체로 배에서 뛰어내려 4km 가까이 헤엄쳐 우리 땅을 밟았지만 모두 붙잡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뭔가를 찾습니다. 30분 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묶어 끌고 나옵니다. 이어 또 다른 남성도 잡아옵니다. 오늘 새벽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뒤 항구 남쪽 약 3.7k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요리 감게나 어떤 아저씨가 이러면서 뭐해요? 나가 이랬더니 무엇이 헤엄쳐가 왔대요 이러는 거요. 배에서 내린 중국인들은 이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일부는 핸드폰을 버리고 계단이 있는 산책로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남성 21명과 여성 1명 중 21명은 항구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나머지 1명은 숨어 있다가 택시를 타고 경기도 안산까지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신고하면서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데려다주고 다시 중국 쪽으로 돌아간 선박도 쫓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계속 추적이 불가하여 중국 해경국에 해당 선박 발견 시 납포 및 국제법에 따른 조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붙잡은 중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바다에 버린 핸드폰을 확보 분석해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하려고 물 퍼담는 연습을 하던 민간 헬기가 저수지로 떨어졌습니다. 60대 조종사 1명이 숨졌는데 연휴 마지막 날 사건 사고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장비를 매단 헬기 한 대가 수면 가까이 내려옵니다. 본체까지 잠겼다 날아오르나 싶더니 균형을 잃고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집니다. 손 쓸 틈도 없이 가라앉아 물 위론 검은 발파만 보입니다. 사람 있어? 사람 자기가 헬기가 뒤에밖에 안 보여. 오전 11시 8분, 가을철 산불 방제 기간을 앞두고 물을 퍼담는 연습을 하던 민간업체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60대 조종사는 헬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도랑 옆길을 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으로 빠지는가 싶더니 얕은 울타리를 타고 넘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상황실 근무자는 시민들과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많이 잠겼어요. 일단 창문 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물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뒤집힌 차에 오른 남성이 설명에 따라 구조를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총 세 분 다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소방과 시민들의 공조로 차에 있던 3명은 건강에 이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정치권은 연휴 이후에도 시끄러울 걸로 보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사흘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는데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부결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야당은 또 윤 대통령에게 한도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수용하라고 촉구했는데 여당은 정략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당론 반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부적격자라는 것에 대한. 그래서 내일 의원님들의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보겠지만 당론으로 채택할지 아니면 뭐 그럴 필요도 없는지 어떤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임명 동의안 표결에서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면 이 후보자는 임명될 수 없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보이콧을 시사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단독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해임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영수회담을 거듭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합니다. 여당은 정략적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야당 지도부의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 공전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야 대표회담이 우선이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는 것이 추석 연휴를 거치며 민주당이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모레로 예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 충돌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경찰청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여성가족부에 뒤늦게 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여가부에 알려 피해자 보호 등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늑장 통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성 영무원이 숨진 신당역 사건 때도 논란이었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사내 성폭력 사건이 여성가족부에 보고되지 않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피해자가 서울교통공사 직장 내에서 있었던 성폭력 피해를 2차례나 호소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교통공사가 여성가족부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후에도 국가기관은 여전히 늑장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 150여 건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가부에 통보하기까지 평균 한 달 가까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평균보다 되려 늦어진 겁니다. 특히 경찰청은 최장 11개월이 지나고서야 성폭력 사건을 여가부에 알렸습니다. 혐의, 비위, 유무를 일단 가린 다음에 이게 인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여가부 이제 통보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가 제때 안 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성폭력 사건이 은폐될 수 있고 2차 피해의 두려움 등으로 신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관장은 지체 없이 여가부에 알려야 하고 여가부는 곧바로 현장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법을 위반해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 내년 3월부턴 제때 통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저희는 지난 4일간 마르지 않을 줄 알았던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세계 곳곳을 돌며 쓸물이 사라지고 땅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물이 마르면서 물을 가진 게 곧 돈과 권력이 된 미국 서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입니다. 한때 이 길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8개 주에 물을 공급하는 미드 호수로 가는 길입니다. 60대 크리머 교수. 이곳에 처음 왔던 30년 전 기억과 지금 풍경은 많이 다릅니다. In the year 2000, this is where the water level was. The last 22 years have been drought years, and so the lake has dropped with water usage. 수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암벽 곳곳에는 흰색 태가 남았습니다. 지금 제 뒤 암벽에 있는 흰 띠를 욕조링이라고 부릅니다. 욕조에 물때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흰 띠를 보면 과거 이 호수에 물이 얼마나 차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수위는 55m가 낮아졌습니다. If it drops another 50 meters, California would have no water, what we call dead pool. If Lake Mead ever dries up, it will be totally dependent on groundwater. 지하수 사용에 제한이 걸린 상황. 지표수까지 확연히 줄면서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진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졌습니다. 100년 전 인근 지표수 사용 권리를 계약했던 이 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To build the dam and all the infrastructure. That's how the district was created, by the farmers putting up their land for collateral. Our water right gives us amount of water that we can divert off. 이제 물은 그 자체로 돈입니다. 지하수가 모자라고 지표수는 없는 지역에 돈을 받고 물을 공급합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이제 남은 물이 빈부를 결정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대로라면 미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조차 지하수가 마르기 시작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이혜선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봄, 가을이면 가뭄,
여름이면 폭우가 반복됩니다. 내리는 비에 의지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경기 연천에서 밭농사를 짓는 최일웅 씨. 지하수를 퍼올려 물을 데웠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와. 이 밑에 지하수 펌프도 안에 이어놨는데 안 나와. 마당 곳곳 파봐도 물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40년 전부터 물을 퍼온 생수 공장을 탓합니다. 물을 갖다가 몽줄이 다 뺏어갔는데. 공장은 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지만 턱도 없는 수준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얻어먹어야지. 안 준다 소리 절대 못해. 생수 공장 측은 적정량을 퍼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취수 허가량이 하루에 1,738톤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현재 하루에 한 720톤 정도만 취수를 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줄면서 이제는 계곡과 하천도 말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동생들이나 뭐 누님, 형님이나 주부를 큰 걸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놀 정도로 물도 많고 이렇게. 지하수가 마르고 집안이 내려앉지만 우리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서야 남은 지하수를 측정하고 집안 침하 위험 지역을 예측합니다. 우리도 같은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연보에 숫자는 잔뜩 그림은 잔뜩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안 해.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 지하수가 곧 부와 권력이 되는 현실.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미국에선 냉동김밥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 대만에서는 한국식 배달 서비스로 주문하는 라면과 떡볶이가 인기라고 합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한국 브랜드 햄버거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30만 명이 사는 대만 타오위안시의 한 가정집. 가족들이 모여 택배 상자를 열어봅니다. 전날 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했던 한국산 어린이 과자와 음료수가 나옵니다. 然后像最近就是韩国新流行的东西的话，在上面都会出现，就是可以很放心的买。对，然后就是尤其是小朋友的饼干、零食的话，都很快到货，小朋友也很喜欢。 한국 온라인 유통기업이 재작년 대만에 적용한 24시간 내 도착 서비스입니다. 대만 진출 2년 만인 올해 2분기에 현지 쇼핑 모바일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만 현지 한국식품 매장보다 제품 종류가 많고 가격도 더 싸게 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국 뉴욕 맨하튼의 한국 치킨 레스토랑에 긴 줄이 이어집니다. I got the original boneless because I can use multiple sauces.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국 치킨 업체는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 미국에서 25개 주에 250여 곳에 매장을 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 한복판에 있는 한국 햄버거 매장입니다. 현지 입맛에 맞춘 메뉴를 앞세워 글로벌 햄버거 브랜드를 누르고 버거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장은 260여 곳으로 한국의 20% 규모입니다. 한국 햄버거의 인기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클라우츠, 앤 류리에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원자와 분자 안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탐구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우리 돈으로 13억 6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나눠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104살 할머니가 4,100m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릴 걸로 보이는 이 할머니,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DEC로 보시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며 한 자릿수를 기록한 곳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최고 2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5도, 전주, 대구 1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4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개면 모레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는 이보다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